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초 27일로 예상됐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났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120만 톤에 달합니다. 현재 이 원전에서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원전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서는 하루 최대 18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중수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피스는 23일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삼중수소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 14, 스트론튬 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재처리하기 때문에 방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베 전 총리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원전 사고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발언한 일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었길래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다음 달로 연기한 이유는 국내 여론이라도 어떻게든 잠재워 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일본 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5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본 내 어업단체도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15일 경제산업성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풍병 피해로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스가가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오염수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병을 들고서는 마셔도 되는 겁니까? 라며 쇼하는 것 역시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원전 오염수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90을 해수에서 빠르게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해수에는 스트론튬 90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스트론튬 90은 해수에서 극미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검출해야 하는 화학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국제원자력기구도 탄산과 반응시켜 탄산 스트론튬을 침전시킨 다음 스트론튬 90의 양을 측정하는 침전법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3주가량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동 핵종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바닷물 속 방사성 스트론튬 90을 10배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론튬 90은 인체 내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28년의 반감기를 가지며 칼슘처럼 뼈에 침착하여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내에서 계속 방사선을 방출하여 골육종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론튬 90은 인체에는 가장 위험한 핵분열 생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스트론튬 90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로 이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의 향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번 개발로 바다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어 가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 일본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몰래 방류하더라도 이젠 하루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일본이 만약 오염수를 바다에 뿌린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감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원석 원자력연구소 원장은 환경방사능 감시 기술은 우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술이라며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스가 총리는 첫 번째 취임 이후 첫 지방 출장지로 후쿠시마를 방문하였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오염수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를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하겠다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부지는 일본의 역사적 실패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물리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하루라도 더 빨리 방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은 방사능 폐기물 방류를 막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러시아가 비용 문제로 일본 근해에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발 뻗고 나섰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당시에 일본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러시아 초대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가지며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행위라며 러시아를 상대로 달려들어 핵 폐기물 투기 금지 서약까지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러시아가 다시 폐기물을 버리자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해 한국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핵 폐기물에 대해 한일 공동 대응을 논의하며 이 기묘한 한일 동맹으로 러시아를 무릎 꿇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바다에 핵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나라 일본이 지금에 와서는 왜 태도가 바뀐 것일까요?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이젠 일본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동맹을 맺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